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리츠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이제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다시 전환됐던 상장 리츠는 지난주에도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는데요. 20회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리츠 최근에 보면 리츠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주요 2개국이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여러 악재들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우선 이제 미국 쪽을 보면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어떤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이제 급상승하면서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17일 날, 현지 시간은 17일 날 보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3%를 넘었고, 이 4.3%를 돌파한 게 지난 200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5년 내에 이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점들이 리츠 시장 전반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구이위안의 채무 불이행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중국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어떤 우려들 때문에 이제 리츠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도 한 주간 3.35%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리츠 주가만 상승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2200선이었는데 지난 7, 8월 이렇게는 2600선까지 회복했다가 최근에 어떤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인 반면에 리츠는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뚜렷한 반등세 없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흐름은 특별히 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앞으로도 보면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앞둔 리츠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리츠를 둘러싼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주요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줄고 있는데, 다만 여전히 이제 각국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와는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시장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중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리츠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16일 날 공개된 연준의 7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아직은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연준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 2%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기도 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긴축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내용도 언급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도 고민은 이제 통화 정책을 너무 빨리, 그러니까 추가 긴축을 하게 되면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반대로 통화 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에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재와 같은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최근에 미국 연준이 쉽게 피벗, 즉 금리 인하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실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듯이 이제 고용 시장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제 8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23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와 비교하면 이제 1만 1천 건 줄었고 3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수치입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미국 고용시장에서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 고용시장의 강세가 여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 7월 달에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3.6%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그리고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서는 실업률 자체가 최소 4%는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이제 대부분의 리츠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속절없는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주에는 이제 20개 리츠 중에서 18개가 마이너스, 상승한 리츠가 하나였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20개 중에서 16개가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4개가 상승을 했는데,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상승한 리츠의 상승폭이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특별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이 생각은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마스톤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말 이후에 이제 16거래일 연속 주가가 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최장 기간입니다. 리츠가 이렇게 2,000원대에서 주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장 기간이고요. 지난 18일 기준으로 보면 2,800원으로 장을 마쳐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주에도 4.44% 한 주간 내려서 다른 리츠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톤 프리미어 리츠 외에도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D&D 플랫폼 리츠가 주가가 2,000원대에 주저앉았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주가가 2,000원까지 내려간 거는 LH 온론 리츠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주 드문 현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세계 리츠가 2,000원대 이하로 떨어졌고 또 미래에셋 맵스 리츠라든지 뭐 NH 오런 리츠 이런 리츠들도 상당히 이제 거의 뭐 3,000선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리츠들도 또 2,000원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낙폭이 가장 컸던 리츠는 신한 서부 T&D 리츠인데요. 한 주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제 신한 서부 T&D 리츠는 전주에 이제 20개 리츠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전주에 이제 신한 서부 T&D 리츠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이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텔 리츠인 신한 서부 T&D 리츠가 어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다시 이제 5.58%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주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전주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3.06% 하락을 해서 다시 한번 신저가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상장 리츠 시장의 부진은 길어지고 있고요. 다만 리츠 주가가 또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뭐 이제 투자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한 대형 연기금이 이제 뭐 자산운용사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서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 지금의 어떤 저점으로 떨어진 리츠 시장을 활용해서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리츠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요즘 리츠 MC들이 주주 서한을 통해 가지고 리츠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어떤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전주에도 이 KB스타 리츠가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주주 서한을 게시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JR 글로벌 리츠가 최근에 급격한 주가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주 서한을 게시했는데요.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11일에 3,800원으로 이제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리츠고요. JR 글로벌 리츠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주주 서한을 게시를 했는데 무려 이제 9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 투자자들과 소통에 나섰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회사채 차안이라든지 벨기에에 위치한 파이낸스 타워 임차인 현황 그리고 파이낸스 타워 담보대출 연장과 이후 배당 전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뉴욕 맨하탄의 오피스 투자 현황 그리고 한해지 관련 이슈들 주가 부진까지 주로 6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담았는데요. 뭐 현재의 주가 부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니고 다양한 국내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만 이제 리츠의 역사가 긴 미국의 사례를 보면 결국 주가라는 것은 순자산 가치, 넷 에셋 밸류에 수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서 주주들의 어떤 자산 가치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2018년부터 이제 한국 리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는데 초기에 이제 많이 좀 리츠 MC들이 투자자들 불만 샀던 거는 적극적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18일 날 또 이제 하나 짧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제 JR 글로벌 리츠는 지금 벨기에와 미국 뉴욕의 오피스 2개 건물을 이제 기초 자산을 하고 있는데 뉴욕 오피스 건물에 이제 17층 임차인과 조기에 임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전체 임대 가능 면적의 2.7% 수준이었고요. 기존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24년 말이었는데 이번에 연장을 하면서 2033년 말까지 10년 정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오피스 시장은 지금 공실률도 높고 특히나 이제 공실률 떠나서 출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쨌든 임대 계약을 연장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H 오른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NH 오른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죠. A1타워 인계를 이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추가로 설명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현재는 이제 A1타워 매각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신한리츠운용입니다. 신한리츠운용으로 우역을 선정하고 매각을 진행 중인데 올 하반기에 이제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각이 완료되면 이제 편입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매입가 대비 30% 가량 상승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요. 뭐 A1타워 인계의 어떤 IRR은 20% 수준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정도 추산이 되고 그리고 딜 클로징 후에는 특별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수익을 환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각 완료 후에는 리츠 운용 역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울러 이제 NH 오른리츠는 이번에 매각을 하고 나면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이제 무리한 신규 자산 편입보다는 LTV 관리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도 추가 자산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KB스타리츠는 영국과 벨기에 오피스를 담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에 있던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뭐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나 상호 펀드에서도 이제 부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 상황이 되게 좋지만 뭐 공실률도 낮고 임대료가 오르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국내 자산 편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처음에 글로벌에 이름 붙였다가 떼낸 것도 국내 자산 편입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IR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국내 자산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긴 한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좀 이제 빨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쪽이 너무 안 좋고 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빨리 뭐라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KB스타리츠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강화문에 위치한 시티뱅크 센터라는 이제 오피스 빌딩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시티은행이 이제 본사로 장기 임차 계약에 쓰고 있는 자산이고요. 이게 이제 매각을 하려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입찰을 진행했는데 싱가포르계 운용사죠. 캐펠 자산운용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요. 이 이후에 이제 KB스타리츠가 KB증권과 손을 잡고 우선주 수익증권을 인수할 계획으로 이게 참여할 계획인데요. COC 배당 기준으로 보면 6% 후반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되고 최대 투자 금액은 KB스타리츠의 최대 투자 금액은 7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 좀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혹시나 거래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인 캐펠 측에서 매도자한테 가격을 좀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요청을 거절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는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소식에 따르면 일단 이제 매도자가 측에서 매수자 요구를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거래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KB스타리츠의 첫 국내 자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죠. 신한알파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한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1일에 용산 더 프라임타워를 매각을 했는데요. 뭐 나름 의미가 상당히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첫 국내 상장 리츠 첫 유선증자였고 첫 자산 매입을 통해서 매각까지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을 돈 사례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또 이 신한알파리츠는 투자자들한테 특별 배당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거래였고요. 다만 이제 기존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추가 자산, 우량 자산을 담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현재 이제 보면 이 신한알파리츠에서 좀 관심 있어 하는 자산이 이
남대문 인근, 숭례문 인근에 위치한 HSBC 빌딩입니다.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8일 금요일에 입찰이 진행됐는데요. 신한 리츠 운용이 신한 알파 리츠에 편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입찰 참여를 했고요. 이 자산 HSBC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지금 전체 지분이 나온 건 아니고 전체 지분의 3분의 2가 이제 매각이 되고 있는데요.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KB클라비스 자산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HSBC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매도자의 가격 기대치가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2019년 말에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에 매입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뭐 기타 비용을 추가해서 2천만 원 초반대 정도에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보면 이 전체 이 매각하는 지분이 있는 공간이 전체 100% 임차되어 있기 때문에 리츠가 투자하기 좋은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HSBC 빌딩이 신한은행 본사가 위치한 대경 빌딩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그룹과 시너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신한은행 본사도 공간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이 HSBC 빌딩을 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입찰에는 참여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 신한리츠 운용, 신한알파리츠가 이 빌딩 일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리츠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편입을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신영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SK리츠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목표 주가 5,800원에서 5,500원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뭐 그 주된 이유는 신규 편입 자산에 대한 어떤 성장성 우려 때문이고요. 이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제 신규 편입 자산에 대해서 수처리 센터가 우수한 수익성을 갖춘 자산임은 분명하지만 특성상 자산 가치 측면의 성장성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하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이제 향후에 외부 매각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제한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다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K리츠 위클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